안녕하세요. 추석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85번째 박인철 방송 나눈다 시작합니다. 뭐 이제 가을도 본격적으로 접어든 것 같고, 이제 한가위 명절도 지내고 또 금년에는 유난히 휴일이 길어서 다들 국내로 국외로 여행들을 많이 떠난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세 번째 시험을 앞두고 그 유복사 끝난 후에 그 실기 준비를 하면서 그 두 달 동안 정말 그 막판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제가 할 수 있는 혼신의 노력을 다 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결과로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워낙 그 치열하게 그 연습을 하다 보니까 막상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도화지를 앞에 놓고 앉으니까 그야말로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어떤 그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 것도 아닌데, 그 차분한 마음이 저절로 그 저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안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림을 잘 그린다, 못 그린다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그 앞에 주어진 석고상을 무심한 상태에서 이제 그려 나갔습니다. 첫날 그 소묘를 그러니까 공통 실기로 그 석고 소묘 시험을 보고, 그 둘째 날 이제 그 석고상을 이제 하나를 앞에 놓고 이제 입시생들이 빙 둘러서서 그것을 이제 진흙으로 이제 빚는 그런 시험을 봤습니다. 이제 소묘도 그렇고 그 석고 모각도 그렇고 그냥 늘 하던 그 소재였기 때문에 별 어떤 감흥이 생기지도 않았고,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 무심한 상태로 이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 이제 그 준비라는 과정에 아침 저녁 하루 두 끼만 먹고 이제 하루 왼종일 막 오전에는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오후에는 꼬박 서서 그 석고상을 진흙을 주무르면서 이제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야말로 살이 바짝바짝 말라서 이제 정말 언제 쓰러질지 모를 정도로 이제 체력 소모가 이제 심한 상태였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그 병도 안 났다라는 얘기를 이제 지난주에도 얼핏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합격자 발표까지 이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 전에 두 번 떨어질 때는, 그러니까 첫 해에는 아예 이제 그 합격을 기대를 안 해서 마음이 그다지 그 초조하지 않았었고, 두 번째 시험 봤을 때는 이번엔 잘하면 붙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 그 발표를 기다릴 때까지 굉장히 좀 조바심이 난다고 할까? 어떤 초조한 상태를 이제 유지했었는데, 막상 세 번째 시험을 보고 나니까 이번에 떨어지면 이제
근본적으로 다시 이제 진로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 그것이 내 운명이라면은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최선을 다했다라는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과는 하늘에 맡기자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합격자 발표 날이 되어서 그 서울대학교 그 정문 옆에 커다란 게시판이 있었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는 제 이름과 제 주민등록번호까지 이제 합격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사실 뭐 2번씩 떨어지고 나서 3번째 붙었으니까 그야말로 팔짝팔짝 뛰어도 천을 판인데, 의외로 그냥 아 이제 됐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좀 담담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생각나는 것이 그 어머님이어서, 그 이제 주변을 찾아볼 때 공중전화가 있어가지고, 막 그 당시에는 뭐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공중전화에 가서 제일 먼저 이제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이제 저는 그 어머님이 이제 저의 그 어떤 합격을 위해서 그야말로 가전 그 고생을 하시면서도 묵묵히 아들의 어떤 그 성공을 위해 뒷바라지 해주신 그 노력이 너무 죄송스럽고 고마워서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합격했어요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도 굉장히 이제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전화기 너머로 그 어머니의 반응이 그래 수고했다 딱 한마디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요즘처럼 그 감성적인 그 반응들을 보여주는 현대의 그 젊은이들이 볼 때는 뭐 저렇게 그 무덤덤한 반응들을 보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그 전화기 넘어 이제 어머님이 그렇게 수고했다 그 한마디를 하고 나니까, 이제 어머님의 이제 그 직장 동료였던 것 같아요. 이게 젊은 아가씨가 아줌마 내 아들 붙었대라고 이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정작 그렇게 무덤덤하게 반응을 보이셨는데, 오히려 그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좋아하는 걸 보니까, 아, 내가 복 좀 붙었나 보다라고, 오히려 저도 그 어떤 그 감흥이 전하기 너머로 이제 전해져 오는 그러한 이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한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 다음으로 고마운 사람이 누구인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2년 동안 레슨비 한 푼도 안 받고 이제 저에게 조각을 가르쳐 주신 그 고등학교 때 그 미술 선생님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전에 이제 한 선생님 때가 몇 번 그 친구들이랑 그 후배들이랑 또 같이 이제 그 방문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 댁을 이제 알고 있어서, 이제 선생님 댁의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그냥 버스 타고 무작정 선생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년 동안을 그 선생님 밑에서 이제 그 연습을 하다가 그 3년째에는 이제 미술학원으로서 옮겨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한 1년 동안을 거의 이제 선생님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었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그 원서 쓰러 갔을 때에도 이제 학교에 안 계셔서 이제 선생님은 못 뵙고 이제 원서 썼는데 그 이제 집에 찾아뵀더니 마침 선생님이 계셔서 인사를 드렸더니 이제 선생님은 전혀 이제 제 근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 하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앉아서 저 오늘 합격자 좀 발표 보고 오는 길입니다. 오늘 붙었습니다. 라고 이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 봐라 수고했다 하면서 이제 손을 쑥 내밀면서 이제 악수를 청하셨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저도 이제 손을 내밀었더니 그냥 악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손을 붙잡고 악수를 하시다가 갑자기 제 손등에 입을 쪽 맞추시는 것이었어요. 평소에 이제 그 선생님이 그 감정 표현을 좀처럼 안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그 어떤 뭐랄까 제가 그동안 이제 수고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기특함 또는 그 선생님께서 이제 저를 지도해 주신 데 대한 어떤 보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마음속에서 이제 교차하셨는지 그 제 손등에 이제 그 뽀뽀를 해줄 정도로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옆방에 있던 그 사모님을 부르시더니 이놈이 오늘 그 서울대학교에 붙었다는데 가서 소주 한 병 사오시오 이제 이러시는 것이었어요. 또 이제 사모님도 한 번에 붙는 것보다 세 번째 붙는 게 훨씬 힘들 텐데 정말 고생하셨네요 하면서 이제 축하와 격려를 이제 막 해주셨습니다. 이제 잠깐 앉아있는데 사모님께서 이제 뭐 삼겹살이랑 소주랑 이제 사갖고 오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날 삼겹살 파티가 이제 일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선생님 댁에 이제 선생님 이제 아들이 이제 둘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얘들이 이제 초등학생 같은 되게 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사모님은 열심히 이제 옆에서 이제 삼겹살 구우시고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소주잔을 비워주면서 뭐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이제 기억나는 거는 거의 없고 지금까지 또 기억이 남는 것은 대학에 붙었다는 것이 저작가가 된다라는 보증수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제 그 말씀이 그 대학 들어갔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더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진정한 어떤 조각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달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제 그렇게 그날 저녁을 선생님 댁에서 이제 뭐 근하게 이제 소주가 취할 정도로 술과 고기를 이제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늘 이제 저를 격려하고 물집 양면으로 도와주시던 이제 외삼촌 댁에를 가서 예, 제가 이제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했더니, 그 삼촌도 이제 물론 좋아하시지만, 외숙모님이나 또 그 당시에 이제 유치원, 유치원인가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어린애 어떤 그 외사촌 동생들마저도 그 오빠가 이제 대학에 합격했다고 하니까 뭐 어린애들이 그 대학 그 진학의 의미를 뭐 얼마큼 절실하게 느끼겠습니까마는 그 꼬마들마저도 그렇게 이제 오빠의 합격을 축하하고 좋아한다고 그냥 바짝바짝 웃면서 이제 이렇게 즐거워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날 하루를 보내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방문해서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또 이제 인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술 선생님이야 그 전날 그렇게 그 술이 거나하게 취할 정도로 둘이서만 이제 어떤 합격의 기쁨을 이제 만끽하고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이제 다른 선생님들한테는 이제 뭐 두 번 떨어지고 이제 세 번째까지 이제 도전을 하니까 뭐 어떤 선생님은 좀 월세스를 갔을 때 아, 저 자식 또 왔네 라는 눈치를 보이면서 거의 그냥 외면하다시피 그런 선생님도 있었고 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인철이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번에야 뭐 붙겠지 라면서 격려를 해주시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 여러 반응들을 이제 원서스로 가서 보면서 참 사람의 인심이라는 게 그 성공자와 실패자를 대하는 이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면서 원서를 써가지고 이제 나왔었는데 그렇게 외면만 하던 선생님도 합격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 넌 참 훌륭하다. 의지의 한국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어깨를 두들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분명히 대학을 합격했건 불합격했건 나라는 존재는 똑같은 제자인데 원서 쓰러 갈 때는 물론 이제 첫 번째 붙었을 때는 아니 첫 번째 시험을 봐서 붙었더라면은 그렇게 차갑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 두 번을 떨어지고 이제 세 번째 가니까 그렇게 이제 아예 외면을 하고 못 본 척 하던 선생님이 의지의 한국인이 어쩌냐 하면서 이제 그 격려를 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좀 선생님에 대한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까지도 이제 받았습니다. 그 이제 사실 그 미술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다라는 것이 결코 조각가로 성공했다라는 말과 등식이 성립되지는 절대 아닙니다. 이제 미술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실제로 작가로 남아서 활동하는 사람이 10%가 될까 말까 합니다. 10%도 이제 굉장히 큰 숫자인데,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남학생이, 그러니까 조숙과 정원은 남녀가, 그러니까 미술대학이나 음악대학 같은 경우는 아예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반반씩 이제 뽑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조숙과는 워낙 정원이 적다 보니까 한 학년 입학 정원이 15명이고,
그 중에 8명은 남학생, 7명은 유학생 이렇게 이제 뽑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입학하고 나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한참 전 우리 선배들은 그런 그 제한이 없이 그냥 그야말로 점수대로 이제 뽑다 보니까 합격자는 유학생이 훨씬 많은데 졸업하고 나서 작가로 남는 숫자는 남학생들만 거의 남고, 여학생들은 그야말로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살림살이에 바빠가지고 작가 활동을 거의 안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그 교수님들이 이제 고심 끝에, 그렇다고 남학생을 더 많이 뽑을 수 없으니까 그냥 반반을 뽑는데, 이제 홀수인 경우에는 남학생을 한 명을 더 뽑는 걸로 해서 남학생 8명, 여학생 7명 이렇게 뽑았습니다. 근데 이제 15명의 그 졸업생을 배출해 내는데, 그렇다면은 뭐 해마다 최소한 서너 명의 작가로서 그 살아남는 사람들이 이제 남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1년에 한두 명 작가 활동을 할까 말까 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대학교를 그 4년 동안 이제 다니면서 과연 나는 그 작가로 살아남는 한두 명에 낄 것인가, 그 점을 또 이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막상 이제 졸업을 하고, 아니, 입학을 이제 하고 나서 그 합격증까지 이제 받고 나서, 그러니까는 실기가 끝나고 나서 어, 일차 합격자 발표를 했고, 그때도 이제 합격증은 나오지가 않았고, 그러고 이제 그 면접 시험까지 보고, 그러고 나서야 이제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되어서 합격증이 나왔습니다. 그걸 받고 나서 이제 어렸을 때 또 자랐던 이제 진도로 이제 향해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이제 인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진도에 가니까는 한 동네에서 같이 그 생활했던 제 또래 이제 뭐 선배들, 후배들 다들 뭐 축하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웃집에 동네 아줌마들도 마치 무슨 제가 그 엄청난 그 벼슬이라도 한 양 그렇게 뭐 큰일 했다는 식으로 이제 다들 축하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해주는 그 축하는 진실로 어떤 시기심이나 질투가 전혀 없는,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데 대한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축하와 격려였기 때문에, 그 누구의 축하보다도 정말 감사하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물론 합격자 발표를 보고 나서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다진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합격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 나의 노력은 훈련소에서 훈련하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나는 그만큼 고된 훈련을 이겨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 생활에서는 더더욱 치열한 나의 삶을 유지하면서 진정 조각가로서의 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제가 3년 동안 어떤 그 재수생활 하면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저 자신을 그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해줬던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절에서 또 스님의 가르침과 또 함께 정말 그 토요일 날 그 밤을 새면서 같이 그 정진을 했던 그 법우님들, 그러니까 법우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소구스러울 정도로, 왜냐면 그때 이제 20대는 저 혼자였고, 더구나 성별로 구분을 하자면은 저만 남자였고, 이제 다른 그 법우님들은 다 40대를 넘은 뭐 아줌마들과 할머니들이 이렇게 이제 그 같이 철야 정지를 하고 이제 참선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그 공식적으로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같이 이제 참선하는 아주머니들이 저를 그렇게 이불을 챙겨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아들한테도 그렇게 섬세하게 그 세심한 배려를 하지는 못할 정도로 저를 그 잘 수 있는 그 잠자리를 챙겨주시고, 힘들어하면 또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인간적인 어떤 삶의 의지 내지는 또 온화함을 함께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그 절에서의 어떤 그 수련이 저 자신을 지켜나가는데도 커다란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합격하고 나서 이제 스님에게도 이제 가서 이제 대학에 합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울대학교에 이제 합격을 하고, 거기서부터 저희 이제 조각가로서의 본격적인 이제 삶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대학에 합격했다는 뭐 별거 아닌 소식을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게 뭐 뭐 대단한 일? 뭐 대단하다면 대단하고 뭐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서울대 들어가는 사람이 1년이면 수천 명씩 들어가기 때문에 뭐 법대나 인문대처럼 뭐 엄청나게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물론 그렇지만 제가 그 가난과 장애라는 두 가지 엄청난 그 난관을 극복하고서 제가 이겨냈다라는 데 있어서 저로서는 자랑스럽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친척 한 분은 또 이제 제가 서울대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도 저를 늘 아끼는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늘 잘 되기를 이제 기대하고 계셨었는데, 야, 서울대 3번 시험 봐서 들어갈 것 같으면은 누구나 다 덤벼보겠다. 이렇게 이제 웃으시면서 제가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해서 그냥 엄청난 그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합격의 기쁨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에 대해서는 차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